전세 사기라는 것도 잘 나갈 때는 갭 투자입니다. 그런데 돈을 못 돌려주게 됐네요. 사기쳤네 임마. 지금 손정희 씨가 일본사에서 딱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소프트뱅크의 위기라는 내용입니다. 위기. 바깥 방송에서 이 소프트뱅크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손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 예,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예 관련이 없지는 않죠. 뭐 쿠팡도 그렇지만은 사업적으로도 예전에 과거 뭐 대한민국 인터넷 깔 때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제 손정희 씨의 소프트뱅크인데 일본사에서 요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원래 이제 손정희 씨가 잘 나갈 때는 일본에서도 저 손마사요시 역시 일본인에게는 없는 저런 이제 결단력 아이폰 수입해 와가지고 저 대단하다 라고 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드디어 소프트뱅크의 버블이 꺼진다. 저 실체도 없는 회사. 이래가지고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알고 있었어 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소프트뱅크의 최근 결산과 더불어서 그 내용 그리고 어떤 점이 지금 소프트뱅크의 위크포인트, 약점인지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걸고 있는 희망도 있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소프트뱅크 그룹입니다. 네, SBG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이 회사 이름과 로고보다 그렇죠.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거죠. 예, 손정희 씨죠. 오랜만입니다. 예, 거의 뭐 원맨 기업. 손정희라는 사람의 카리스마로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기업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죠. 이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블룸버그네요. 한국어로 번역. 소프트뱅크 그룹의 2기 연속 적자. 손실액 9,700억에 우리나라 돈 9조 7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라는 펀드가 있는데 SVF 여러 가지로 손실을 내고 있어가지고 당장의 2기가 뭡니까? 예, 2년 연속입니다. 참고로. 예. 근데 몇 년까지는 비전 펀드라고 하면 어머나 세상에 선생님 대단해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니콘을 키워가지고 한몫 잡는다. 그러니까 이 SVF 비전 펀드의 그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당장에 일본 경제신문이네요. 소프트뱅크 그룹 왜 2기 연속 대폭 적자일까?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프트뱅크의 적자는 여러분 사실은 말장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소프트뱅크는 항상 이 손정희 씨가 약간은 사람들에게 사기까지는 아닌데 부풀리는 게 있어요. 소프트뱅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현하지 않은 흔히 말하는 미실현 이익 가지고 맨날 약을 팔았던 거예요. 투자를 해서 주식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그걸로 현찰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이익을 얻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자, 돈 더 빌려줘. 그러니까 은행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 사업 잘하네? 오케이. 돈 빌려줍니다. 그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해요. 그러면 또 미실현 이익이 올라가요. 또 은행에 갑니다. 돈 줘요. 또 미실현 이익이 올라가면 투자를 해서 계속 이거 반복입니다. 주식이 우상향을 그릴 때는 계속 빚을 지고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있잖아 주식 가치 펌핑 시키면은 이게 효용이 있는데 불황이란 게 찾아오면은 말이 달라집니다. 은행에 빚은 많이 졌는데 이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놨던 게 이걸 부동산으로 비싸게 하면은 예 전세 사기입니다. 예, 전세 사기까지로 비춰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손정희 씨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저 사람은 거품이다라는 식으로도 말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소프트뱅크가 2기 연속 적자이고 지금 어떤 상황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발버둥 치고 있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예. 당장에 2023년 5월 11일에 소프트뱅크가 결산 발표를 하나 했거든요. 이 결산 설명 자료인데 여러분 이게 무려 왼쪽에 숫자 보이죠? 어머나. 86까지 있어요. 너무 많단 말입니다. 잠이 와요. 잠이 옵니다. 그럴 때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소프트뱅크 결산은 여러분 항상 말이 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변명거리를 엄청 찾습니다. 자, 2022년도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마찰의 심각화, 금융 시스템의 불안, 있잖아요. 미국 은행 파산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고 유럽에 정말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환경적으로 도와주질 않고 있네요라는 밑밥을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는 그런 시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뭐다? 소프트뱅크에 있어서 마모리노 이치네 이래가지고 수비를 1년 동안 했다. 이미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죠. 왜냐면 이 주주 참여한 사람들은 자 올해 적자인데 어떤 핑계 대는지 보자로 참석했는데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입니다. 당장에 2023년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속해서 방어를 해야 될까? 아니면 방어와 공격, 양립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시작 들어간 겁니다. 2011년도 소프트뱅크가 손익이 3조 4천억 엔, 이번에 좀 선방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8천억 엔, 우리나라 돈 하면 8조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상된 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숫자를 소프트뱅크가 조절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소프트뱅크 하면은 이것 떠올리시는 분 없습니까? 알리바바. 오, 그렇죠. 이거 덕분에 많이 성장했잖아요. 당장에 젊었을 때 있잖아요. 손정희 씨가 이거 알리바바 마윈 씨라고 하죠. 예, 이 사람은 악수하던 사진이 나옵니다. 74억 엔을 투자를 했는데 결국 자금화를 시킨 게 9.7조 엔. 이 정도로 소프트뱅크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야금판이 팔아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유산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소프트뱅크가 아까도 숫자 조작하려고 소프트뱅크 그룹이 알리바바 주식을 거의 다 팔았어요. 아까 말했죠. 소프트뱅크는 손정희 씨가 미실현 이익 가지고 약 판다 했잖아요. 그 손정희 씨가 이제는 너무 적자가 심해지다 보니까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를 그냥 다 판 겁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이게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정말로 심각하구나.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소프트뱅크에 약간 안 좋은 게 당장에 뭐 이 첫 페이지에 나왔잖아요. 이거 금융 시스템 불안. 여기 보면 SVB라고 나오죠. SVB.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게 소프트뱅크에게도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버터플레이 임팩트예요. 실리콘밸리는 벤처 기업들이 많은 지역인데 벤처 붐이 깨지는 거 아니야?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IT 버블, 닷컴 버블이라 말을 하죠. 그거 맨치로 벤처 애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된 거 아니야라는 게 이 파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죠. 근데 이게 소프트뱅크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 이 손정희 씨의 비전 펀드가 뭡니까? 벤처 기업을 저점 매수해가지고 얘들이 나중에 진짜 유니콘이 되면은 나는 부자가 될 겁니다라는 게 이 아저씨잖아요. 비전 펀드 그 내용, 이거 사실은 뻥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춰주는 겁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소프트뱅크가 팡팡팡 떨어지게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올해 소프트뱅크 주가인데 뭔가 올해 유난히 많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 라인. 예,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 SVB 파산. 우리도 지금 몇 년 동안에 결산 많이 봤잖아요. 예. 그때 손정희 씨가 하는 말이 우리 비전 펀드 대단합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기대하고 주식을 샀었는데. 그렇죠. 라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이 다음이 진짜 위기입니다. 자, 뭐야? 라고 했을 때, 예, 챗 GPT입니다. 근데 손정희 씨는 앞으로는 AI다 라고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구해주는 상황 아니에요? 추미코가 말한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죠. 어디 있냐. 지난 2011년도 소프트뱅크 그룹 뉴스입니다. AI 혁명 막 시작되었다. 전 세계 AI 기업과 함께 계속 진행할 거다. 라고 손정희 씨가 AI 혁명이라면서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손정희 씨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 AI 혁명. 그 추미코 같은 사람들은 챗 GPT 보면은 아니 손정희 씨한테는 이득 아닌가. AI가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챗 GPT 아시면 아시죠? 얘가 다 해먹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손정희 씨가 투자한 AI는 이거랑 관계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꽝입니다. 근데 투자의 천재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손정희 씨를. 저는 당연히 이쪽에 했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포브스 코리아네요. AI 스스로가 설명하는 생성형 AI와 인공 일반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각 분야마다 발전돼 느끼는데 지금은 챗 GPT가 뭐냐면 이 생성형 AI입니다. 챗 GPT 같은 이런 AI 자체가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벤져스 같은 울트론 같은 느낌이죠. 자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지능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없는 다른 예를 들어 방식의 AI 같은 경우에는 사장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손정희 씨가 있잖아요. AI 혁명은 시작되었다. 맞아요. AI 혁명은 맞는데 당신이 주목한 AI는 이 안에 들어가나요 했을 때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당장에 그리고 손정희 씨가 했었던 과거 발언이 여기서 또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2012년 8월 11일이네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무슨 말이냐면은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있는 AI 분야가 자빠지면, 넘어지면은 소프트뱅크도 자빠진다. 라고 2011년에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실수했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그렇게 됐거든요. 점점 이제 여론이 안 좋은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산에서는 핑계를 대야지. AI 시대의 본격 도래. 약합니다, 다시. 데이터를 AI로 해석해서 추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칩은 근원적 역할을 가지고 인간의 지능을 넘을 것이 올 것이다. 2017년 3월기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AI가 인류의 지능을 넘는다. 싱귤라리티, 특이점이 도래해서 인류 사상 최대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할 것이다. 2017년에 얘기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 생성계 AI, 이거요. 챗 GPT. 챗 GPT. 그러면서 유저 수 1억 명까지 도달할 때까지 시간. 트위터는 65개월, 페이스북은 54개월, 인스타그램 28개월, 틱톡 9개월, 챗 GPT 2개월. 압도적입니다. 유례 없어. AI는 여러 가지에 도움이 돼. 가능성이 많다. 무한의 가능성이 이때잖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철저하게 활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의 행복에 공헌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 나옵니다. 투자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충 느낌이 오시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챗 GPT라는 것에 대해서 소프트뱅크가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연관은 없습니다. 당장의 소프트뱅크의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10일 뉴스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챗 GPT에 대항한 개섞어라 챗 GPT, 일본제 챗 GPT 개발을 표명을 했던 거예요. 메이드 인 재팬 챗 GPT.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참가권이 없어질 것. 즉 뭐다? 어느 정도 챗 GPT랑 비스무리한 걸 하지 않으면은 끝날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말은 즉슨 뭡니까? 지금까지 발을 담가놨던 담가놨던 거는 답이 없단 말입니다. 지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일본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AI에 대해서 밀었는데 이제 와서 일본제 챗 GPT를 만들겠다고? 지금까지 2017년 그때부터 AI 말했던 건 뭐예요? 꽝이에요. 라고 지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얘기 뭐 만든 소프트뱅크 망했네. 답이 없네요. 우선 노답이네요. 맞아, 그렇게 느끼잖아요. 보이는데요. 신랄 같은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소프트뱅크 결산에서도 나옵니다. ARM. 암. 영국 반도체 개발의 ARM을 미국에서 주식 상장으로 하는 게 올해 소프트뱅크의 제일 큰 이슈입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를 보세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칩 있잖아요. 이거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팔려고 했는데 이게 독점 금지법 때문에 판매가 안 됐어요.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한테. 근데 갖고 있으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상장을 시켜가지고 펌핑을 좀 시키고 싶다라는 게 지금 소프트뱅크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몸값을 불리려면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들은 개발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이제 뉴스에 흘러내보내냐면은 연합뉴스네요. 올해 4월달 기사입니다. 영반도체 설계사 ARM 독자 반도체 제조. 요렇게 약을 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설계만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설계만으로는 힘듭니다. 미국의 상장도 앞두고 있고 우리가 직접 소프트뱅크가 핸들링하는 ARM 제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칩이 미래를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AI가 있더라도 AI를 돌릴 하드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소프트뱅크가 가져가겠다. 이게 잘 먹히면은 아까 말한 뭐 AI 다른 데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좀 많이 갈려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 들어보면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 복잡하죠. 전세 사기라는 것도 잘 나갈 때는 갭 투자입니다.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가 어그러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돈을 못 돌려주게 됐네요. 안 되네요. 망했어요. 사기쳤네 임마. 전세 사기가 되는 거예요. 한 끗 차이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손정희 씨가 일본사에서 딱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이거는 언젠가 유니콘이 될 것입니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해주세요. AI 시대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는데 알리바바라는 저축을
적게 부숴나가면서 적자 폭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아직까지 살 수 있어요. AI가 온다는데 챗 GPT가 지금 전 세계로 핫한데 소프트뱅크는 빨대 꽂아놨겠지. 하등 상관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본판 챗 GPT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 플레이하고 야 그러면 앞으로 완전 비전이 없는 거네? 걱정하지 마세요. 반도체 설계해서 갖고 오는데 이제 여기서 만들기도 할 겁니다. 상장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소프트뱅크의 어찌 보면 지금 있잖아요. 시류가 상당히 좀 격변기에 와 있다. 이거 잘못하면 진짜로 날아간다. 라는 식으로도 일본에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한 2년 사이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가지각색이죠.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뱅크의 최근 결산자를 바탕으로 어떤 게 지금 위기고 어떤 게 앞으로 남은 그거 뭐냐 자기들의 이제 도박수다라는 걸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이. 요시.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있잖아요. 일본 소니 때도 소니 끝났네. 뭐 끝났습니다. 라고 뉴스에서도 맨날 전화를 했었는데 V자로 부활했으니까 역시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소프트뱅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는데 소니와 소프트뱅크의 차이라면 소니는 돈을 빌리지 않고 본인들이 돈을 벌어내는 기업이고 소프트뱅크는 돈을 빌리는 기업이에요. 우리 박간의 과거 연산 두둥 이것처럼 우리는 선조인 선생님의 인생도 조금 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는 생각이 되네요. 예. 라고 믿어야 되네. 보세요 여러분. 아까 봤잖아. 오늘 얘기만 들어보면 악재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 그 악재 속에서도 80페이지가 넘는 반성문, 변명문을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약을 팔고 있잖아. 우리 탓이 아닙니다. 전쟁, 미중 마찰, 다른 은행 파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쟤들이 문제야. 자기들이 잘못했단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저 결산에. 항상 그렇죠. 우리가 투자 방향성이 실패했다? 챗 GPT에 몰랐다?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저게 잘 나간다네? 답이었구나. 우리도 그거 해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타겟책을 찾는 게 소프트뱅크의 특징이거든요. 일본 다른 기업은 적자 나면은 투자자들한테 이러이러한 분야가 잘못했으니까 개선하겠습니다. 적자입니다. 얘기하는데 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잘못했단 말 안 합니다. 우리가 맞다. 계속 따라와라. 이 말이 이게 소프트뱅크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사업가랑 사기꾼이 갈리는 거겠죠. 예.